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현재 시각 6시 5분입니다. 3월 30일 오후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독자님들 웬만해서는 진짜 댓글로 독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부 다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댓글로 응원을 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게 전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유한타증권 지금 현재 뭐 HTS라든지 MTS 키면은 제휴 전문가로도 지금 등록되어 있고 지금 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증권 방송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대면인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선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게 어려운데 많은 독자님들이 좋은 시선으로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일 감동이었던 거는 오늘 오전 컨텐츠 방송에서 제가 아예 고정 핀으로 댓글을 찍어 놨습니다. 찍어 놓은 게 이 대호킴 독자님께서 장문에 진짜 댓글을 달아주셔서 솔직히 이 댓글 보고 오늘 좀 덜 피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시작부터 피곤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실하게 제가 지금 방송 이거 키기 전에는 저희 고객님들 VIP 고객님들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막 유튜버 리딩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비공개로. 그래서 고객님들 막 VIP 고객님들 리딩 방송 진행하고 왔는데 또다시 연속적으로 방송을 녹화를 하려니까 원래는 이쯤 되면 좀 지치거든요. 근데 독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봄 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이 연배가 좀 있으셔서 선생님이라고도 가끔 부르는데, 그래서 많은 연령대층을 불구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희소성이 있고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있으면은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도 증권사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얻은 정보들 있으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대호킴 독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이 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1만 독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좀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좋은 독자님들이 너무 많고 지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거다. 아무튼 주식 투자만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 살펴보기 전에 변수 한번 보고 가시죠. 남아있는 변수가 일본, 인도, 동아시아 팬데믹 현상 이제 시작된다. 이거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가 터지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도쿄 봉쇄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니케이 지수가 저번 주에도 니케이 선물 지수 니케이 225 지수가 완전히 폭락해 버리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같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지금 최대 변수가 되고 있고요. 일본이 저거를 지금 현재 이마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최대한 변동폭을 막으려면 미국처럼 경기 부양책을 빡세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공황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단순하게 시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후에는 부양책이 좀 빡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목차 시간 벌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시간 벌기가 성공을 했다. 왜냐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주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피고 푹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 피고 푹 주무시고 주말만큼은 미국이 4% 급락했다고 해서 마음이 요동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만약에 미국이 추세 전환이 제대로 나왔더라면 뭐 금요일도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사이드카 발동이 돼가지고 장중에 한 7%대까지 마이너스 났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약발이 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팩트는 지금 뭐 흑빛 전망들 많이 나오죠. 뭐 망한다. 실물 경제 타격 먹고 초인플레이션 나오고 뭐 디플레이션 나오고
전부 다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막 뭐 댓글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개념 설명해 보면서 이러는데, 단순한 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리딩을 다년간 준비하면서 늘 느꼈던 건, 예측은 빗나간다, 예상은 적중하지 못한다,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가 제대로 작동을 하냐면, 추세에 대한 심리 선만큼은 작동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추세선이라는 게, 이 지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행 지수잖아요. 제가 어떠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경기 지표보다, 이 주가 지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기에다 전부 다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여기에다가 캔들 차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는 선행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주가 지수가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코비드 19에 대한 팬데믹 현상으로 급락을 먹었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완화됐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이, 코비드 19이 지금은 약간의 내성이 생겼고, 주가 지수가 그래서 급락을 안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증시겠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떨릴 필요 없다. 어차피 1차적인 바닥 다졌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약발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잔존되어 있고, 이제 각각 가구마다 돈이 이제 지급이 될 거고, 기업들은 이제 이번 주 안에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000에서 아직도 24,000포인트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그 흑빛 전망들은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안 좋아질 거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될 거다, 뭐 기업 뭐 실적이 몇 토막 날 거다, 전망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망에서 수치로 딱 보고서로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행이 되고 있는 건, 부양 정책은 벌써 가결이 됐고, 시장에 지금 현재 흡수돼서 빠르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흑빛 전망이 나오고 뭐를 해도,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약발 먹히고 유동성 지금 투입하고 자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미국은 허접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제로금리,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로금리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선진국은 다릅니다. 제로금리라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가 제로 상태로 유지를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제로금리인데 누가 안전자산에다 이거를 예금을 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닥 지점이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고, 지금 같은 기회가 없을 때는 투자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제로금리는 경기가 더 좋아지기 전까지,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반등폭이 나왔다, 이거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 제가 저번 주에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이제 이쪽 바닥 지점 한번 뚫고 반등하고 했을 때마다 지지선을 이렇게 체크해 줬는데, 저번 주에 지지선들이 전부 다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3차 저항선까지 전부 다 뚫어버리고 지금 현재 상승 마감이 됐죠. 3%대까지. 그러니까 막 너무 보수적이고 그냥 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미국 증시 4% 된다고 해서 누가 월요일날 떨어진다고 누가 그걸 알아요. 근데 아직도 댓글로도 예상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다시피 막 떨어진다, 망했다, 이제 뭐 방송에서 보면은 막 뭐 지금 매수 포지션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 해봐라 월요일날 폭락한다. 폭락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거망동, 항상 시장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또다시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지수는 좀 아까워요. 제가 저번 주에 지지선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지지선 돌파 하나 했더니 장중에 다시 토해냈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고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대한 실적 어닝 쇼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대략적으로 약하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코비드 19에 대한 테마주 엮여 있고, 또 유동성 풍부한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뭐 작은 돈이어도 주가 지수가 급변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컨텐츠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중국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살펴보셔야 되고, 미국 3월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저번 주에 발표됐던 거 이상 얼마만큼 증가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또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3월 외환 보유액 발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래도 상승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 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고, 변수는 일본 도쿄 봉쇄령, 이동 금지, 셧다운 등이 있고, 인도 공장 연속 폐쇄 등에 따른 실업률 급증은 아직까지도 반등의 요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지금 현재 바닥이다. 그리고 또 추가 하락을 할 거냐, 이거는 계속해서 대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도 지금 매일같이 난항을 겪고 있고 시장을 살피는 것도 이러한 이유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바닥 논쟁 중이다. 뭐 미국 중앙은행, 뭐 연방준비제도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례없는 부양 정책 내놓고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그만큼 매수할 때란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대의 경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서로 시각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미국 코비드 19 감염자가 28일 하루 만에 2만 명 급증, 그리고 오늘 보니까 13만 명이 돌파했더라고요. 그리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도시가 26개 지역이라고 하고, 인구는 2억 2,900명이 현재 지금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가 유명 투자자 폴 투너 존스는 4월 4일에서부터 10일 감염자가 30만에서 40만 명에서 정점을 보게 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40만까지 갈까라고 좀 의문이기도 한데, 저는 딱 20만 중반까지 가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진단 키트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수출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나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미국인들도 되게 많아져서 25만까지 가고 정점을 좀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별표. 이번 주 실업 청구 건수가 4월 1일 날 발표될 거래요. 4월 1일이면 현재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발표가 될 거다. 그래서 실업 청구 건수는 4월 1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이고, 이제 뭐야 이거 3월 ISM 제조업 PMI 지수, 이거 3월 이게 PMI 지수, 편하게 PMI 지수라고 할게요. 이제 3월 달에 제조업 지수는 4월 2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거고, 이제 4월 3일 날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 이거를 체크를 잘 해보세요. 수목금. 그래서 경기 지표가 완전히 나오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하시고 시장을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했고, 이제 추가로 아직 격도 이제 코비드 19으로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이냐면 49개 건의 해외 납품이 미뤄지고 차질 빚는 중,
2조 피해, 이게 2조 피해를 발생을 할 거라고 하고, 뭐 예정이었던 LCD 장비 한 달째 부산항에 묶여 있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나 지연, 축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세정 장비 등 생산하는 DMS는 2월 이후 공급 계약 지연 공시만 3차례 했다. 그리고 총 계약액은 640억 규모로 회사 작년 매출 2천억 원 32%에 달하는 수치가 뭐 패출 뭐 이게 뭐 안 좋게 될 거다. 달하는 수치가 지금 현재 총 계약에 뭐 2천억 억에 달하는 수치가 지금 지연이 되고, 뭐 이게 취소되고 축소되고 지연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고 정리만 했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반도장비 업체 기가레인, 삼성전자, LG 판로가 막혀 미국과 유럽 오프라인 매장이 폐쇄 여파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새 스마트폰 S20 판매량이 지난해 갤럭시 S10에 이어서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짐. 애플도 첫 5G 아이폰 12가 출시를 9월에 연기를 방안을 검토 중. 지금 뭐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높다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라고 해가지고 매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많이 회복이 되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 그리고 OECD 총장 앙헬 구리아 G20 회담에서 봉쇄 조치 주요국 경제에서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종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게 봉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 GDP의 3분의 1 해당하는 업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쇄 조치가 1개월마다 연간 GDP 성장률을 2%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의 싸움이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부분이고,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반등의 폭은 더 빨라질 거고, 코비드 19의 기간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GDP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신흥국들의 위기 극복 위해서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각국 내부 보유고 시장 차입 능력이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것.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부양 정책들이 코비드 19이 잡힐 때까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각국마다 그 내부 안에 쌓여 있는 돈이라든지 통화량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런 차입 능력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더딘 회복세와 달리 2021년에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모든 곳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유동성 문제가 상환 능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반등하려면은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상환 능력이 좋아야 되고 부양 정책들이 시기적절하게 그만큼 돼줘야지만 2021년 상당한 반등이 기대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쳐야 될 게,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로서는 그렇지만 큰 피해는 눈으로 보이진 않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유출, 수출 수요 감소, 상품 가격 급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많은 신흥국들에게 아직 최악의 사항은 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아직은 흑빛 전망들이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도산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산 안 하려고 지금 예산안을 펼치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그룹 제프리스 그룹의 임원 한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올해 중남미 지역 경제 3.8% 수축할 것,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침체에 빠질 것, 이코노미스트들이 27일날 전했고, 투자은행 JP모건은 2008년 10월 이후 최대폭 변동성을 기록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투자 포지션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엄청난 금융 위기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흥국 주식 낙폭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를 나타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거예요. 투자 심리를 잡는 것도 힘들고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게 막 뇌동매매를 해야 되나, 막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동폭이 심해서 나타난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이머징 이제 시장 이코노미스트 에드워드 글로섭은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사상 최고다. 막 엄청난 막 흑빛 시나리오죠. 이머징 국가 일부는 이미 경제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예방 정책으로 감내 수준을 넘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우려. 뭐 이런 걱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뭐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상환의 조건에 더 나아가서 상환할 수 있는 그만의 여건을 넘어서서 정책을 펼쳐지면 이게 나중에 다 부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 예방 정책으로 감내 수준을 넘는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센츄리의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저 압델락는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자금 이탈이 심하고 있어 이머징 국가 하나 둘씩 부도날 것, 이러고 완전히 흑빛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일본 새로운 복병 도요타 전체 유럽 공장 4월 말까지 가동 중지. 일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부양 정책을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도요타 전체 유럽 공장에 4월 말까지 가동 중지된다는 게, 도요타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가총액의 완전한 대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가총액들이 실질적으로 실적 타격 먹으면은 그만큼 주가 지수에 대한 급락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도요타가 유럽 공장이 4월 말까지 가동 중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부분 국가들 여행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 30일 날 보도했고, 아베 신조 총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도쿄 봉쇄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미국과 유럽처럼 의무적 조치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유럽 뭐 경찰 뛰어가지고 야 들어가, 뭐 집에 들어가라, 니 지금 뭐 왜 나와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의무 조치와는 다를 정망, 법적으로 지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에 있으라고 해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상승 베팅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 리딩방에 따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까 이제 녹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되는 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경기지표 3개 나오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는 미국 증시, 그리고 추세에 대한 투자 심리선을 지켜봐야 되고, 선물 시장에 대한 추세선도 지켜봐야 되고요. 화요일까지 일본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고, 동아시아의 인도는 지금 현재 이게 시발점이 될 건지 도화선상에 있는지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나타나는 경기 지표가 어떻게 딱 터지냐에 따라서 반등폭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게 추세 전환으로 돌아갈지, 이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여러 가지 포지션들로 시장에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승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시장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치는 사람 아니고 내가 중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리딩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단기적으로 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패턴 구간이 짧겠죠. 수익 구간이. 뭐 이렇게 스윙을 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단타를 치고 이러는 사람 빼고 좀 아직까지도 혼돈이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보세요. 실적을 보아야 되고 기업을 살피면은 흔들릴 게 전혀 없죠. 예를 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미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적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시고 지금의 현재의 주가가 정말 싸구나 저렴하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팬데믹 현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신다라면 정말 투자자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기업을 산다라는 의미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또한 독자님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매도 포지션을 매일같이 고민하는 투자자님들은 매일같이 저와 컨텐츠를 보시면서 머리를 쥐어 짜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서 상승 요인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구독자님들이 되게 많은 진짜 콜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상승 요인 이거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살펴보면서 내일 오전 컨텐츠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